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걸까?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직장 상사는 왜 나보다 연봉을 몇 배나 더 받아갈까? 서울 집값은 왜 평범한 월급으로는 꿈도 못 꿀 만큼 비싼 걸까? 사람들은 왜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할까?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며 분노하거나 그저 운이 없다고 자책하거나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혼돈 속에서 아주 냉정하고 날카로운 논리를 찾아냅니다. 바로 경제학적 논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 팀 하포드의 또 다른 역작 The Logic of Life, 한국어판 제목 경제학 콘서트 2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는 논리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감정을 걷어내고 이 차가운 논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약 중독자나 범죄자조차도 그 순간에는 자신만의 계산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마약 가격을 올리면 중독된 쥐조차도 소비를 줄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독된 사람이라도 가격이 오르거나 처벌이 강화되면 행동을 바꿉니다. 즉,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도 비용과 혜택을 철저히 계산하고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자가 되려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으면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의 상사, 일도 안 하고 무능해 보이는데 연봉은 억대입니다. 화가 나시죠? 하지만 팀 하포드는 이것이 토너먼트 이론에 의한 지극히 합리적인 구조라고 말합니다. 사장의 월급이 높은 이유는 사장이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한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엄청난 보상을 받아야 부장도, 과장도, 대리도 언젠가 저 자리에 오르겠다는 희망으로 야근을 불사합니다. 만약 승진해도 월급이 별로 안 오른다면 누가 굳이 뼈 빠지게 일해서 승진하려 할까요? 상위 직급과의 연봉 격차가 클수록 아래 직급 직원들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생산성은 올라갑니다. 회사는 바로 그 효과를 노리고 상사에게 돈을 퍼주는 겁니다. 이 논리를 알았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이 토너먼트 게임에 참여해서 죽도록 경쟁하여 그 상금을 따내거나 아니면 이 게임의 규칙이 나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게임, 즉 창업이나 투자라는 새로운 판을 짜거나요. 불평만 하는 건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죠. 다들 서울, 강남, 판교로 몰려듭니다. 집값이 미친 듯이 비싼데도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시대에 왜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며 도시에 모일까요? 바로 지식의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아이디어가 폭발합니다. 줌이나 이메일로는 전달되지 않는 미묘한 정보와 신뢰, 우연한 기회는 오직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싼 월세는 바로 기회의 입장료인 셈이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순히 생활비 아끼겠다고 시골로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기회의 밀도가 높은 곳,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비벼야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금 더 민감한 주제, 사랑과 결혼은 어떨까요? 이것조차도 경제학적 논리,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남녀 성비,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같은 시장 상황이 로맨틱해 보이는 결혼 생활의 권력 관계를 결정합니다. 너무 계산적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 외모, 능력은 결혼 시장에서의 내 구매력입니다. 부자들은 이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자신의 매력 자본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연애 전략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까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고 다단계 사기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가 원시시대의 본능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이 본능을 논리로 제어합니다. 대중이 공포에 떨 때 그 이면의 가격과 가치를 계산합니다. 세상이 불합리해 보일 때
그 속에 숨겨진 인센티브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체스판과 같습니다. 말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의 승리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율, 이혼율, 집값, 연봉,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면 혹은 원하는 만큼 부자가 아니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세상의 논리를 무시하고 감정대로 살아왔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세상 탓, 남 탓, 정부 탓을 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1원도 불려주지 않습니다. 반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불평 대신 행동합니다. 인센티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하여 그 길목을 지킵니다. 그것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팀 하포드의 The Logic of Life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논리다. 사랑도, 직장도, 돈도 모두 논리적 선택의 결과다. 이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인생이라는 복잡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볼 때 질문을 바꿔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짜증내는 대신 저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길래 저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 속에 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논리로 무장한 인생 경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숨겨진 논리를 보는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부의 그릇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부의 논리를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의 인센티브를 분석하는 댓글을 남겨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통장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